태블릿 PC 조작 진상조사 TF 2차 회의,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발송은 100% 허위. 자유한국당 태블릿 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팀이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읽어보고 수정 발송했다는 것은 100%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5일 나온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공무상 기밀이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되었다고만 기재돼 있고 태블릿 PC에 대한 판단은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검찰, 특별검사, 특정 언론이 합세해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거론해온 태블릿 PC가 실제 정호성 비서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태스크포스는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그럼에도 검찰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하는 근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사용 태블릿 PC가 맞다고 증거 동의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전부 확인한 결과 정 비서관에 대한 13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국정감사 답변의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진태, 윤상직 두 의원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태스크포스는 태블릿 PC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유일한 길은 태블릿 PC 개통 이후부터 검찰 제출일까지 전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블릿 PC 가정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공개 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와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 진상조사 TF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호성 피고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그러면 과연 태블릿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나 있겠느냐 유의 깊게 봤더니 정호성이 태블릿 그런 자료들을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전달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수정을 했고 했고 하는 말이 판결문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난리치던 태블릿은 그냥 아니면 말고 가짜 미끼였단 말이냐? 어디로 다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역시 우리 좀 예상이 맞았구나. 역시 맞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검찰은 맨 정호성 핑계를 대거든요. 태블릿 얘기만 하면 최서원 거 맞냐? 아니다 그러면은 정호성이가 그랬는데 정호성이가 얘기했는데 정호성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결문에도 태블릿에 관한 거는 없고 정호성이 그 태블릿이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 두 문장이라도 나가면 오늘 아주 소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성이가 그 문건을 보내줬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의혹에서 의심으로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끼리 맞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에서 13번 조사를 받습니다. 13회, 진술조사가 13회에 걸쳐 있는데 검찰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순실하고 소위 이메일로 내가 대통령 말씀 자료와 연설문 보내준 거는 맞다. 그건 인정하는데 태블릿 PC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검찰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그 태블릿 PC 위치 추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SK텔레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SK텔레콤에다가 소위 위치 정보 그거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도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위치 정보를 자기네들 필요한 제주도하고 뭐 독일에 안내 영사콜이 있었다. 자기네들한 유리한 그런 것만 이야기를 했지 위치 정보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보면 되는데 없으니까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까지 제가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원에 제출이 안 됐다고 일단 포렌식만 안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때 포렌식을 할 때 그 이영재 변호사 측에서 2명의 전문가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해가지고 소위 26번 방부터 30번 방까지 중에서 29번까지는 이미징이 됐는데 30번은 못하고 그거는 국가수에 일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미징 과정에서 자기가 보니까 이미 검찰에서 제출한 이 포렌식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포렌식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거의 이미 제출한 것 똑같은데 다만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한 그 700페이지 보고서가 중간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소위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시를 하고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본 것들은 전체가 아니고 소위 핵심 퍼즐이 빠져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해석하는 이런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놓은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전체 퍼즐을 다 맞춰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아예 하나 공유를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요청한 감정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블릿 PC 뭐 포렌식만 놓으면 결과가 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렌식은 소위 과학적으로 그냥 쭉 푸른 그 자료에 불과하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소나 이런 거를 소위 전문 해커가 와서 조작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감정해달라. 감정 범위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기자들한테도 지금 국가수에서 하는 감정 범위가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 기록 자체에는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죠.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해가지고 정호성이한테 보내갖고 그것을 반영시켰다.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런 게 이제 변호인의 입으로 확인했는데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국정농단의 증거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법사위나 아니면 가방위 쪽에서 SK텔레콤에다가 그 기계의 정확한 사양이나 기능에 대해서 전화 기능이 없다면 영사콜은 전화 기능이 없는데 영사콜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용만 돼도 영사콜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은 영사콜 하는 외교부에도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너희들이 전화 기능이 없는 태블릿에도 영사콜을 던지느냐 태블릿이 외국 가는데 전화 기능이 없는 기기에도 영사콜이 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한 건 아니다는 건 100% 그럼 수사보고서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 수사보고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태블릿이 수정된 게 태블릿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정된 드레스덴 연설문이 태블릿 안에 없었다는 걸 자기들 알고 있었다. 그러면 막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할 때 검찰은 왜 침묵했느냐. 그리고 그 태블릿에 대한 소유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 팀에 흘러 들어간 거를 파악을 했으면 SNS 팀에서 어떻게 최순실을 흘러갔느냐를 왜 조사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좀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된 거니까 그럼 이걸 왜 기파 2014가 받아봤겠느냐. 그러니까 이종철의 대표가 프롬프트 거기에 띄울 이거 그 용으로 썼다. 그래 보이는데 수정한 게 아니고 소위 말 수정된 걸 받으니까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한 그 포렌식 보고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은 죄송한데 이제 언론 비공개로 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진실, 이번에는 규명되어지리라 믿습니다. TF 드림팀 많이 응원해주세요.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가 아니고 소위 핵심 퍼즐이 빠져있는 자료를 갖고 지금 해석하는 이런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놓은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전체 퍼즐을 다 맞춰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아예 하나 공유를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경재 변호사가 요청한 감정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블릿 PC 뭐 포렌식만 놓으면 결과 다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렌식은 소위 과학적으로 그냥 쭉 푸는 그 자료에 불과하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소나 이런 거를 소위 전문 해커가 와서 조작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감정해달라. 감정 범위가 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기자들한테도 지금 국가수에서 하는 감정 범위가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 기록 자체에는 그런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죠.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해가지고 정호성이한테 보내갖고 그것을 반영시켰다.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런 게 이제 변호인의 입으로 확인했는데 오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국정농단의 증거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법사위나 아니면 가방위 쪽에서 SK텔레콤에다가 그 기계의 정확한 사양이나 기능에 대해서 전화 기능이 없다면 전화 기능이 없는데 영사콜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용만 돼도 영사콜이 나오는 건지, 그런 것은 영사콜 하는 외교부에도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너희들이 전화 기능이 없는 태블릿에 태블릿 PC 조작 진상조사 TF 2차 회의,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발송은 100% 허위. 자유한국당 태블릿 PC 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팀이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읽어보고 수정 발송했다는 것은 100%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15일 나온 서울중앙지법 제22 형사부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공무상 기밀이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되었다고만 기재돼 있고 태블릿 PC에 대한 판단은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검찰, 특별검사, 특정 언론이 합세해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거론해온 태블릿 PC가 실제 정호성 비서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태스크포스는 설명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그럼에도 검찰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하는 근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사용 태블릿 PC가 맞다고 증거 동의했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를 전부 확인한 결과 정 비서관에 대한 13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국정감사 답변의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진태, 윤상직 두 의원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태스크포스는 태블릿 PC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유일한 길은 태블릿 PC 개통 이후부터 검찰 제출일까지 전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블릿 PC 가정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공개 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와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태블릿 PC 진상조사 TF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호성 피고인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그러면 과연 태블릿에 대해서 얼마나 나타나 있겠느냐 유의 깊게 봤더니 정호성이 태블릿 그런 자료들을 그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전달했고 뭐 거기서 어떻게 뭐 수정을 했고 뭐 했고 하는 말이 판결문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난리치던 태블릿은 그냥 뭐 아니면 말고 가짜 미끼였단 말이냐? 어디로 다 숨어버리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SK텔레콤에다가 소위 위치 정보 그거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검찰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검찰이 이것도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위치 정보를 자기네들 필요한 제주도하고 뭐 독일에 안내 영사 콜이 있었다. 자기네들한 유리한 그런 것만 이야기를 했지 위치 정보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보면 되는데 없으니까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요구를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가수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늘까지 제가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원에 제출이 안 됐다고 일단 포렌식만 안 됐다고 예를 듣고 있고 그때 포렌식을 할 때 그 이영재 변호사 측에서 2명의 전문가가 입회를 했습니다. 입회를 해가지고 소위 26번 방부터 30번 방까지 중에서 29번까지는 이미징이 됐는데 30번은 못하고 그거는 국가수에 일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미징 과정에서 자기가 보니까 이미 검찰에서 제출한 이 포렌식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포렌식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거의 이미 제출한 것 똑같은데 다만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출한 그 700페이지 보고서가 중간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소위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제시를 하고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본 것들은 전체 없습니다. 역시 우리 좀 예상이 맞았구나. 역시 맞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검찰은 맨 정호성 핑계를 대거든요. 태블릿 뭐 얘기만 하면 최서원 거 맞냐? 아니다. 그러면은 뭐 정호성이가 그랬는데, 정호성이가 얘기했는데, 정호성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결문에도 태블릿에 관한 거는 없고, 정호성이 그 태블릿이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 두 문장이라도 나가면 오늘 아주 소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성이가 그 문건을 보내줬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상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의혹에서 의심으로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끼리 맞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정호성 비서관이 검찰에서 13번 조사를 받습니다. 13회, 진술조사가 13회에 걸쳐 있는데 검찰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순실하고 소위 이메일로 내가 대통령 말씀 자료와 연설문 보내준 거는 맞다. 그건 인정하는데 태블릿 PC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검찰도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그 태블릿 PC 위치 추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게 SK텔레콤